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만든 것인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적용될 새 국방예산안과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예산은 7,059억 3,900만 달러, 국무예산은 622억 4천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안을 검토해 요청 수준과 큰 차이 없이 마련한 것입니다. 세출위는 이 예산안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예산안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한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무예산안도 예년처럼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 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국무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영내 안보 강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특히 대북 제재 이행 조치가 거론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이 밖에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사무실에 이상가족 행방 파악과 상봉을 제한하는 제3자 브로커와 관련된 위험을 조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새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세출위 승인을 거친 새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대 사건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0일 전화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논평할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백신 공급 대상국에 북한이 빠진 데 대한 VOA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외교에서 강력한 지도자의 지위를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안팎으로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6월 말까지 전 세계에 공유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이미 분배 계획이 공개된 2,500만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회분에 대한 지원 대상 국가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인도와 네팔,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비는 이날 북한에 코백스가 지원하는 백신이 제공됐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북한 당국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코백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5월 이전에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지연돼 제공 일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94개 회원국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탄자니아와 하이티, 에리트레아, 부룬디 등 5개 국가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 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8개 과제 가운데 사이버와 확산 금융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30일 발표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범부처 간 우선 해결 과제 내용입니다. 총 8개 과제 내용으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 조직, 마약 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 금융을 포함시켰는데 북한은 사이버 범죄와 확산 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특히 사이버 범죄 항목에서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경우에 따라 랜섬웨어 작전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 과거 북한이 저지른 해킹 범죄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2019년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작전을 통해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와 지갑 등을 이용해 이를 세탁했으며 이 수익금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의 제조 또는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확산 금융 부문에서도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확산 금융으로 인한 주된 위협은 확산을 지원하는 연결망에서 발생한다며 무역 브로커나 위장회사와 같은 개인과 기관들로 구성된 이 연결망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여러 주의보가 설명한 것처럼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특히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과 해상 운송의 취약성을 악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대 우선 해결 과제는 2020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 세탁 방지법에 의거해 이날 공개됐습니다. 범부처 간 우선 과제는 법 통과 후 첫 결과물입니다. 북한은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의해 주의 조치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된 뒤 10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매년 북한을 포함한 금융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하입니다. 크리스천 포드 전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환적 선박에 대한 몰수 절차 등은 WMD, 즉 대량 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불법 자금 차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30일 해군 지휘참모대학이 개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지난 2019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최종 판결로 미국 정부의 강제 법 집행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또 연방수사국 FBI는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이어 지난 5월 또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인 커리조소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미국 당국이 앞으로 법적 강제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국방장관을 지내며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도널드 럼스펠트 전 장관이 30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럼스펠트 전 장관의 유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아내와 가족, 친구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삶의 진정성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럼스펠트 전 장관은 1975년부터 77년까지 제럴드 포드 행정부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각각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럼스펠트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미국 본토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퇴임 후 2011년 회고록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강한 외교, 경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